10년 전 강민서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 박준혁과의 사이에서 낳은 네 아이를 키우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큰딸 은채가 9살, 둘째 아들 시우가 7살, 셋째 딸 하린이가 5살, 그리고 막내 아들 도윤이가 겨우 3살이었습니다. 민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고 남편의 출근을 챙기며 하루 종일 집안일과 육아에 매진했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이 함께 있어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준혁이 사업을 하겠다며 집안의 전 재산을 끌어모았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작은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고 5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죠. 민서는 불안했지만 남편을 믿기로 했습니다. 준혁은 대학 동창들과 함께 IT 벤처 사업을 시작했다며 의욕에 차 있었거든요. 처음 몇 달간은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준혁은 매일 늦게 귀가했고 주말에도 투자자 미팅이라며 집을 비웠습니다. 민서는 남편의 성공을 믿으며 더욱 열심히 집안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준혁의 사업은 완전히 망했고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가족은 하루아침에 전세방으로 쫓겨났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혁이 어느 날 갑자기 이혼 서류를 내밀며 차갑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더 이상 이 가정을 책임질 수 없으니 각자 살아가자고요. 민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이의 엄마이자 가정주부였던 그녀에게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는 청천벽력이었죠. 준혁은 냉정했습니다. 빚은 자신이 다 떠안을 테니 아이들만 잘 키우라는 말만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민서는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준혁에게는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만난 투자자의 딸이었는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준혁의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재혼을 약속했다는 것이었죠. 민서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4명의 어린 자식을 데리고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민서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 후 민서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전세방 월세를 내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내 아이를 먹이고 입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죠. 큰딸 은채가 동생들을 돌봐주었지만 겨우 9살짜리 아이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운 것 같아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래도 민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만은 반드시 잘 키워내겠다는 일념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죠. 그러던 중 민서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민서의 성실함을 눈여겨보고 작은 반찬 가게를 함께 운영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한 것입니다. 민서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사장님이 초기 자본을 대주고 민서가 반찬을 만들어 판매하는 방식이었죠. 민서는 시장에서 가장 싼 재료를 구해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께 배운 손맛이 그대로 살아났고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죠. 민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찬 가게로 모은 돈으로 작은 도시락 배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만들고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다녔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고생을 알기에 한 번도 투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딸 은채는 학교가 끝나면 동생들을 데리고 엄마를 도왔죠. 설거지를 하고 반찬통을 정리하고 배달 준비를 도왔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하나가 되어 3년을 버텼습니다. 사업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도시락 배달이 소문나면서 기업체에서 TOPQ-KFQ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민서는 직원을 고용해야 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는 서울 강남에 직영 도시락 전문점 3곳을 오픈했죠. 민서의 경영 철학은 간단했습니다. 최상의 재료로 정성껏 만들고 고객을 가족처럼 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심이 통했고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8년째 되던 해에는 연 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고 프랜차이즈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민서는 전국에 200개가 넘는 가맹점을 거느린 외식 기업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연 매출은 1,000억 원을 넘어섰고 강남에 40평대 아파트를 현금으로 구입했죠. 내 아이들도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큰딸 은채는 명문대 경영학과에 다니며 엄마의 사업을 돕고 있었고 둘째 시우는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셋째 할인이는 예술고등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고 막내 도윤이도 모범생으로 자라고 있었죠. 민서는 비로소 행복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참으로 기구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민서는 서울역 근처에서 자선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공한 후 매년 연말이면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해왔거든요. 그날도 수백 명의 노숙자들에게 도시락과 핫팩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노숙자가 민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그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지만 민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받으며 고개를 들었을 때 민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전 남편 박준혁이었던 것입니다. 10년 전 자신과 내 아이를 버리고 떠났던 바로 그 남자였죠. 민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자신 앞에 서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민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준혁의 사연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이혼 후 재혼했던 그 여자는 준혁의 빚을 갚아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빚을 떠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의 아버지는 사기꾼이었고 준혁을 이용해 더 큰 사기를 치려 했던 것이었죠. 결국 준혁은 사기 공범으로 몰려 3년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출소 후에는 전과자라는 딱지 때문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고 친구들과 가족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길거리로 내몰린 준혁은 7년째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서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버린 남자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에 통쾌함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자 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지경이 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준혁은 민서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 10년 동안 매일같이 후회하며 살았다고 고백했죠.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지만 이런 모습으로는 차마 찾아갈 수 없었다고 울먹였습니다. 민서는 그날 준혁에게 따뜻한 식사와 옷을 주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서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혁의 비참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민서는 큰딸 은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울역에서 아버지를 만났다는 것, 그리고 그가 노숙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요. 은채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자신도 어렴풋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고 비록 아버지가 가족을 버렸지만 그래도 혈육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동시에 엄마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서는 다시 서울역을 찾았습니다. 준혁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었죠. 준혁은 자신의 지난 10년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감옥에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출소 후 가족을 찾아가려 했지만 이런 모습으로는 차마 갈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민서는 준혁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다시 가족으로 돌아올 생각이 있다면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우선 쉼터에서 생활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자신의 회사에서 허드렛일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준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의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남자를 왜 다시 받아들이냐며 이해할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민서에게는 나름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내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준혁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민서는 이제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죠. 이제는 자신이 성공한 사업가이고 준혁은 그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준혁은 쉼터에서 석 달을 보낸 후 민서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했죠. 새벽에 출근해 식재료를 나르고 주방을 청소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한때는 사업가로 성공을 꿈꿨던 남자가 이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준혁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직원들은 그가 사장님의 전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준혁은 특별 대우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일했죠. 반년이 지나자 준혁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죠. 예전에 나약하고 무책임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진지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조금씩 준혁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겼습니다. 재고 관리, 발주 업무, 직원 관리까지요. 준혁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는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1년이 지났을 때 민서는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만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특히 큰딸 은채는 아버지를 냉정하게 대했죠.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혁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막내 도윤이는 아버지를 거의 기억하지 못했지만 금방 마음을 열었고 셋째 할인이도 조금씩 아버지를 받아들였습니다. 둘째 시우는 신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가장 어려운 것은 역시 큰딸 은채였습니다. 은채는 어느 날 아버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왜 그때 엄마와 자신들을 버렸느냐고요. 준혁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탐욕에 눈이 멀었고 돈과 새로운 인생이 가족보다 중요하다고 착각했다고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감옥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보낸 10년이 자신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고백했죠. 은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지만 기회는 주겠다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엄마를 배신한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민서와 준혁은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동의했죠. 준혁은 이제 민서의 회사에서 중요한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경영 감각과 성실함이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서는 절대 주도권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최대 주주는 여전히 민서였고 중요한 결정은 모두 그녀가 내렸죠. 준혁도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민서가 가장이고 자신은 그녀를 돕는 역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재혼 후 1년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큰딸 은채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의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둘째 시우는 의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갔죠. 셋째 할인이는 유명예술대학에 합격했고 막내 도윤이는 전교 1등을 도맡아 하는 모범생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준혁이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의 아침을 준비했고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민서에게는 한없이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죠. 하지만 민서는 냉정했습니다. 준혁에게 회사 지분을 단 1%도 넘기지 않았고 재산도 철저하게 분리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한 것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민서가 너무 차갑다고 했지만 민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10년 전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고 그녀는 2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으니까요. 준혁도 이를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라고 생각했죠.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민서의 경영 능력과 준혁의 실무 감각이 만나 시너지를 냈고 이제는 해외 진출까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연 매출은 2천억 원을 돌파했고 직원 수도 500명이 넘었죠. 민서는 이제 업계에서 손꼽히는 성공한 여성 기업인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강연 섭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혼자서 내 아이를 키우며 사업을 일궈냈는지, 그리고 전 남편을 다시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인지요. 사람들은 민서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준혁을 다시 받아들인 것에 대해 비판했지만 민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는 것, 기회는 주되 주도권은 절대 넘기지 않는 것이었죠. 이것이 민서가 10년간 배운 삶의 지혜였습니다. 준혁은 매일 민서에게 감사했습니다. 자신 같은 인간을 다시 받아준 것에 대해 평생 갚아도 모자랄 은혜라고 생각했죠. 어느 날 민서는 준혁과 함께 서울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10년 전 그날 그들이 재회했던 바로 그곳이었죠. 두 사람은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나눠주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준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만약 그날 민서가 자신을 외면했다면 아마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요. 민서가 손을 내밀어 준 것이 자신에게는 2번째 인생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민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었지만 결국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내 아이들도 이제는 완전히 가족이 되었습니다. 큰딸 은채는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둘째 시우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셋째 하린이는 재능 있는 예술가로 성장하고 있었고 막내 도윤이는 아버지를 닮아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가족은 주말마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준혁은 종종 과거를 떠올리며 후회했습니다. 만약 10년 전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가족을 저버리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그 10년의 고통이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감옥과 거리에서 보낸 시간이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했죠. 이제 준혁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돈도 성공도 아닌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민서 역시 변했습니다. 10년 전 연약하고 의존적이었던 가정주부는 이제 강인하고 독립적인 여성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냉혹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죠. 매년 수억 원을 기부했고 한부모 가정을 위한 장학재단도 설립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고 5년 후에는 코스닥 상장까지 이루어냈습니다. 민서의 재산은 수천억 원대로 불어났고 그녀는 명실상부한 재벌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회사에 출근했고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었죠. 준혁은 부사장의 자리에 올랐지만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절대 망각하지 않았고 민서에게 한없이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민서에게 물었습니다.
왜 배신한 남편을 다시 받아들였냐고요. 민서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요. 미움과 복수심을 품고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그 선택이 결과적으로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죠. 준혁도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자신은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를 얻은 행운아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처럼 큰 실수를 하고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민서가 베푼 용서와 기회에 평생 보답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세상에 없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내 아이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큰딸 은채는 20대 후반의 나이에 회사 대표이사가 되어 어머니의 뒤를 이었습니다. 둘째 시우는 유명 대학병원의 교수가 되었고 셋째 하린이는 국제적인 예술가로 인정받았습니다. 막내 도윤이는 명문대에 진학해 경영학을 공부하며 가업을 잇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죠. 민서와 준혁은 이제 손자 손녀들을 보며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서의 그 운명적인 만남은 한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추락의 끝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죠.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시련이 있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민서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용서가 가진 치유의 힘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준혁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질렀어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죠.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의 소중함, 용서의 힘, 그리고 인생의 반전에 대해서 말이죠. 민서와 준혁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반드시 기회는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